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은퇴하면 월 2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살겠다.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정말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딱 200만 원. 욕심도 없고 해외여행도 안 가도 되고 그냥 밥 먹고 건강하게 지내면 된다 싶었어요. 그런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제가 전혀 몰랐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보다 훨씬 깊은 데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은 실제로 월 200만 원으로 은퇴 생활을 해보신 분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나고 인터뷰한 분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나도 포장 안 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으로 행복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 거기다가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생활비 팁까지 드릴 거니까요. 절대 먼저 끄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행복인데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덕분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 분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6살 박선자 씨, 부산 사직동에 사시는 69살 이재호 씨, 그리고 서울 도봉구에 혼자 사시는 71살 최명숙 씨예요. 세 분 모두 은퇴 후 월 200만 원 안팎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제가 직접 만나서 들은 이야기들이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먼저 박선자 씨 이야기부터 해야겠어요. 선자 씨는 24년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셨어요. 젊을 때부터 억척같이 일해서 애들 둘 다 대학 보내고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남편이랑 노후 준비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남편이 62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1년 반을 병원에서 보내다가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그 이후로 선자 씨는 혼자가 됐어요. 국민연금 85만 원에 공무원 유족연금 20만 원, 거기다가 자식들이 조금씩 보내주는 거 합쳐서 매달 2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대요. 처음엔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았대요. 아파트는 있으니까 집세 걱정은 없고 먹는 건 소식하면 되고 나 혼자 사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냐고요. 그런데 딱 석 달이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첫 번째로 무너진 건 돈이 아니었어요. 의외로 돈은 어찌어찌 맞춰졌어요.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선자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잖아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돈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하지? 이 생각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콱 막히는 거 있죠. 사실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할 때 돈 계산은 해요. 얼마 필요하고 어디서 나오고 이런 건 계산해요. 근데 시간 계산은 안 해요. 하루 16시간을 이제는 아무도 뭘 시키지 않는데 내가 알아서 채워야 한다는 그 무게를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선자 씨는 처음엔 집 청소도 하고 동네 산책도 하고 TV도 보고 했대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그것도 재미가 없어지더래요. 2달이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하더래요. 3달이 지나니까 이불 속에서 오전을 다 보내는 날이 생기더래요. 선자 씨는 이게 우울증인지도 몰랐대요.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보다 했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은퇴 후 2년 이내에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60대 이상에서 30%를 넘어요. 3명 중 1명이에요. 그리고 이 우울감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은퇴 후 역할 상실, 목적 상실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선자 씨가 겪은 게 바로 그거예요. 200만 원이 있든 300만 원이 있든 아침에 눈 뜨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내가 해야 할 일도 없다는 그 텅 빈 느낌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선자 씨가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원예 교실을 알게 됐대요. 처음엔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가봤대요. 근데 거기서 화분에 흙 넣고 씨앗 심고 물 주는 그 단순한 행위가 자기를 살렸다고 하세요. 일주일에 2번 거기 가는 날이 생기니까 그날은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더래요. 그게 전부였어요. 일주일에 이틀 갈 데가 생긴 것. 이게 200만 원짜리 생활을 견디게 해준 첫 번째 비밀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더 깊이 할게요. 자, 이제 2번째 충격으로 넘어가야겠어요. 부산 사직동에 사시는 이재호 씨 이야기예요. 이재호 씨는 건설 현장 감리를 60살까지 하셨어요. 젊어서 몸을 많이 쓰셨고 그래도 정기 검진 꼬박꼬박 받고 담배도 끊고 건강에는 나름 자신 있으셨대요. 은퇴할 때 재호 씨 통장에 들어오는 건 국민연금 120만 원에 작은 임대 수입 80만 원 해서 딱 200만 원이었어요. 그걸로 아내랑 둘이 사시거든요. 재호 씨가 이 금액으로 생활 계획을 짰어요. 식비 50만 원, 관리비 공과금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10만 원, 기타 잡비 20만 원. 그러면 총 110만 원이고 나머지 90만 원은 비상금으로 모을 생각이었대요. 완벽한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계획을 한 번에 박살낸 게 바로 병원비였어요. 은퇴하고 6달쯤 됐을 때 재호 씨가 무릎이 갑자기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대요. 오래 서서 일한 후유증이더라고요. 정형외과 가서 MRI 찍고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으니까 첫 달에 70만 원이 나갔어요. 그 다음 달에도 5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아내까지 혈압약에 고지혈증약에 안과까지 다니면서 둘이 합쳐서 병원비만 90만 원이 나온 달도 있었대요. 재호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보였지. 건강할 때는 병원비를 계산 안 하거든. 젊어서 병원 별로 안 다니니까 노후에도 그러겠지 하는 거야. 근데 60 넘으면 몸이 달라. 한 군데가 아프면 2군데가 아프고 2군데가 아프면 3군데에서 신호가 오더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의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이 50대보다 평균 2배 이상 높아요. 그리고 70이 넘어가면 3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재호 씨처럼 관절이 문제가 생기거나 당뇨나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기면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오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에요. 재호 씨가 제일 힘들었던 건 돈이 없는 것보다 그 돈이 언제 또 얼마나 나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었대요. 이달은 50만 원 나왔는데 다음 달은 얼마가 나올지. 아내가 갑자기 더 아파지면 어쩌지. 수술이라도 해야 하면 어쩌지. 이 불안감이 밤잠을 못 자게 하더래요. 200만 원이 있어도 이 불안감 앞에선 늘 부족한 느낌이 든대요. 근데 재호 씨가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 방법이 뭔지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건데요. 들으면 진짜 간단해서 놀라실 거예요. 3번째 충격은 제가 처음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인터뷰하면서 3분 다 똑같이 이야기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바로 관계의 변화예요. 직장 다닐 때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사 동료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밥 같이 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은퇴하는 순간 그게 다 끊겨요. 하루아침에요. 어제까지 매일 보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 딱 연락이 뜸해지더래요. 처음엔 다들 밥 한 번 먹자고 하는데 그게 한 번이고 두 번, 세 번이 잘 안 되더래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아직 직장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 삶의 중심은 아직 거기 있으니까요. 선자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있잖아요. 남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명절에 연락도 오고 그랬는데 남편 가고 나서는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 처음엔 섭섭했는데 나중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 관계는 남편을 통한 관계였으니까. 이재호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20년 넘게 같이 일한 후배들이 있는데 처음엔 연락이 왔대요. 선배님 어디 계세요? 밥 한 번 먹어요. 근데 1년 지나니까 그것도 뜸해지더래요. 재호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섭섭한 게 아니야. 그냥 그게 현실이야. 직장이라는 무대가 없어지면 그 무대 위에 있던 관계도 같이 내려가는 거지.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세상이 그런 거야. 그런데 이 관계의 변화가 왜 충격이냐면요. 돈이 200만 원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바깥에 나가서 사람 만나려면 돈이 들잖아요. 커피 한 잔이 7,000원, 밥 한 끼가 10,000원 넘고 문화생활 하려면 또 돈이 들고. 그래서 200만 원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출이 줄어들고 외출이 줄면 사람 만나는 게 줄고 사람 만나는 게 줄면 고립감이 오고 고립감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이 악순환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온대요. 최명숙 씨가 이 부분에서 제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 솔직히 말할게요. 이웃이 뭐 선물 들고 오거나 동생이 음식 들고 오면 그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아무도 안 오는 날이 3, 4일 이상 이어지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 그런 기분이 들어.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오래 마음에 남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충격도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돈이 별로 안 드는 방법이에요.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 지금 당장 뭔가를 바꾸고 싶어지실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먹는 것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뭔 충격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들어보시면 달라요. 재호 씨가 은퇴 전에 즐겨 드셨던 거 아세요? 삼겹살이요. 주말마다 아내랑 삼겹살 구워 먹는 게 낙이었대요. 소주 한 잔에 삼겹살 한 점씩, 그게 삶의 즐거움이었대요. 근데 200만 원 살림을 시작하면서 삼겹살 외식이 확 줄었어요. 둘이서 삼겹살 집에 가면 기본이 5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2번이면 10만 원. 그 10만 원이 아깝더래요. 그래서 처음엔 마트에서 삼겹살 사다가 집에서 구워 먹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점점 줄더래요. 마트 삼겹살도 2인분에 15,000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두부나 계란, 콩나물 이쪽으로 손이 가더래요. 처음엔 괜찮았대요. 오히려 건강식 먹는다고 좋게 생각했대요. 근데 6달이 지나니까 그 삼겹살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삼겹살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주말마다 아내랑 외식하러 나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불 위에 고기 얹어놓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던 그 시간이 그립더래요. 음식이 아니라 그 시간이 그리운 거였어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먹는 것의 변화예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삶의 질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50년 넘게 살면서 쌓아온 작은 즐거움들이 하나씩 지워지는 느낌. 이게 200만 원 생활에서 오는 네 번째 충격이에요. 선자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자 씨는 커피를 좋아하세요. 카페라테. 근데 카페 한 번 가면
6,000원에서 7,000원이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자연스럽게 발길이 끊겼대요. 집에서 믹스커피 타 마시는데 그게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창가 자리에 앉아서 잔잔한 음악 들으면서 책 한 권 들고 라테 한 잔 하던 그 시간이 없어진 거잖아요. 돈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자기 삶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자존감 같은 게 조금씩 낮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가장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200만 원이 충분하냐, 부족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200만 원으로 살면서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냐, 그게 문제예요. 관리비 내고 밥 먹고 병원 다니고 나면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 없음이 쌓이면서 삶이 조금씩 납작해지는 느낌. 이게 진짜 충격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도 해결책이 있어요.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삶을 다시 풍성하게 만드는 작은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도 뒤에서 꼭 말씀드릴게요. 5번째 충격은 사실 4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적이 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잖아요. 일도 해야 하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부모님도 챙겨야 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쩔쩔맸잖아요. 근데 은퇴하면 갑자기 시간이 철철 넘쳐요. 하루가 길어요. 너무 길어서 두려울 정도예요. 최명숙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하루가 얼마나 긴 줄 알아요? 아침 6시에 눈 떠서 밥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면 10시야. 그럼 밤까지 8시간이 남아요. 그 8시간을 내가 어떻게 채우냐고요. TV 보다 보면 눈이 아프고 나가자니 갈 데도 없고 이렇게 또 하루가 가는 거야. 명숙 씨는 71살이세요.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 남편은 2년 전에 먼저 가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190만 원 정도 받으세요. 거기에 자식들이 가끔 보내주는 거 합치면 딱 200만 원 선이래요. 명숙 씨 하루 일과를 들어봤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해 드시고 설거지하고 빨래 하나 돌리고 청소기 밀고 그러면 아침이 끝나요. 오전 11시쯤 되면 이미 오늘 할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가끔 동네 슈퍼 가서 이것저것 사오기도 하고 가끔 복지관 프로그램 있을 때 거기도 가고 근데 그게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는 날이 더 많아요. 명숙 씨가 제일 힘들다고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비 오는 날이래요. 비가 오면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날은 완전히 혼자예요. TV 켜도 보고 싶은 게 없고 유튜브 보다 보면 자꾸 눈물이 나더래요. 왜 눈물이 나냐 했더니 다들 어딘가 있는데 나만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의 공백은요, 200만 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게 300만 원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생겨도 내가 무엇을 하며 살지, 내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 이걸 은퇴 전에 미리 설계 안 해놓으면 똑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안 하세요. 돈 준비는 해도 시간 준비는 안 해요. 이게 5번째 충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충격적인 현실 5가지였어요. 정리하자면 시간의 공백과 무기력, 예측 못한 의료비, 관계의 단절과 고립, 삶의 질감이 줄어드는 먹거리의 변화, 가리고 하루하루 길어지는 시간과의 싸움. 이 5가지예요. 근데요, 여기서 끝내면 제가 이 영상 만들 이유가 없죠. 저는 이 5가지 충격을 다 경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한테 비밀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 답이 참 단순한데
들으면 진짜 뭔가가 달라져요. 선자 씨가 원예 교실에서 삶의 이유를 찾은 것처럼 세 분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바로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매일 또는 일주일에 몇 번 나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어도 되고 장소여도 되고 식물이어도 되고 유튜브 채널이어도 돼요. 뭔가가 나를 기다리고 내가 거길 향해서 움직이는 그 구조가 있어야 하루가 버텨진다는 거예요. 재호 씨는 지금 뭘 하시는 줄 아세요?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 혈압 측정 봉사를 하세요. 일주일에 2번. 그게 다예요. 돈도 안 들어요. 오히려 교통비 정도는 나와요. 근데 그게 재호 씨 삶을 바꿨대요. 화요일, 목요일이 되면 아침에 기분이 달라진대요. 내가 오늘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그게 사람을 살린대요. 명숙 씨는 어떻게 됐냐고요? 명숙 씨는 제가 만났을 때 매일 일기를 쓰고 계셨어요. 그냥 공책에 볼펜으로요. 오늘 뭐 먹었고, 날씨가 어떻고, 무슨 생각했고, 그거예요. 처음엔 글 쓰는 게 습관이 안 돼서 3일에 한 번씩 썼대요. 근데 그게 쌓이니까 지난달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했었나 보는 게 재밌어지더래요. 지금은 그 일기장이 7권째래요. 명숙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 일기장들이 내 인생이야. 누가 읽든 안 읽든 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냐고요? 세 분 다 비슷한 답을 하셨어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대요. 예전 직장 인맥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원예 교실에서 만난 옆 동네 할머니, 보건소에서 같이 봉사하는 60대 아저씨, 복지관 한글 교실에서 만난 80대 어르신. 이분들이 새로운 관계래요. 그 관계는 과거의 역할이 없어요. 부장님도 아니고 누구 엄마도 아니고 그냥 지금의 나로 만나는 사람들. 그게 오히려 더 편하고 더 오래 가더래요. 먹는 것의 문제도 해결책이 있었어요. 재호 씨는 지금 아내랑 1년에 딱 2번만 제대로 된 외식을 한대요. 결혼기념일이랑 생일. 그 2번은 정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 외에는 집밥 먹는데 대신 그 집밥의 질을 높이는데 신경을 쓰기 시작했대요. 마트에서 제철 재료 사서 요리 유튜브 보면서 새로운 음식 해보는 게 취미가 됐대요. 주말에 아내랑 같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먹는 시간이 예전 삼겹살 외식만큼이나 즐거워졌대요. 돈은 오히려 줄었는데 즐거움은 비슷하거나 더 커진 거예요. 선자 씨는 카페 대신에 뭘 하시냐고요? 집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서 시간 보내세요. 보온병에 커피 넣어가지고요. 믹스커피지만 그 벤치에서 바람 맞으면서 마시는 그 커피가 카페 라테보다 훨씬 맛있어졌대요. 처음엔 이게 뭔 위로가 되냐 싶었는데 습관이 되니까 그 벤치가 자기만의 아지트가 된 거래요. 심지어 거기서 자기처럼 혼자 나온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일상이 됐대요. 돈 안 드는 사교 공간이 된 거예요. 의료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냐고요? 재호 씨가 알려주신 방법이 정말 단순했어요. 매달 20만 원씩 무조건 의료비 예비비로 별도 통장에 넣어두기 시작했대요. 쓰면 쓰는 거고 안 쓰면 그 달은 2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나와도 심리적 충격이 예전보다 훨씬 줄었대요. 이미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비 지원 제도들, 예를 들어 노인, 외래, 진료비 정액제라든가 건강검진 무료 지원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찾아서 활용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생각보다 혜택이 꽤 있어요. 모르면 못 쓰고 알면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0만 원으로 사는 것의 진짜 비밀은 200만 원을 200만 원처럼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200만 원이 들어오면 당장 필요한 것들에 다 써버려요. 관리비, 식비, 병원비, 이것저것 쓰다 보면 빠듯하거나 모자라거나 해요. 근데 여기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분들은 지출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꿨어요.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작은 기쁨 예산을 먼저 떼어놔요. 한 달에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이건 내 행복을 위해 쓰는 돈이야. 이렇게 정해두는 거예요. 카페 가고 싶으면 가고, 영화 보고 싶으면 보고, 꽃 한 묶음 사고 싶으면 사는 돈이에요. 이게 있으면 생활의 톤이 달라진대요. 둘째로는 관계 예산을 정해요. 지인 만날 때 내는 밥값이든 손자 손녀한테 용돈 주는 거든 이걸 미리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금전적 스트레스가 줄어요. 셋째로는 공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요. 지역 도서관, 복지관 프로그램, 보건소 건강교실, 주민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요즘은 시니어 대상 무료 프로그램이 진짜 다양해요. 스마트폰 교실부터 시작해서 사진 교실, 요리 교실, 음악 교실, 원예, 체조. 이걸 잘 활용하면 200만 원이어도 하루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어요. 선자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200만 원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200만 원으로 사는 내가 오히려 더 현명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 진짜 즐거운 것, 그 사이에서 균형 잡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게 사실 돈 많을 때는 못 배우는 거더라고요. 이 말이 정말 오래 머리에 남아요. 그리고 이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200만 원으로 사는 것을 미리 경험해 보는 분들이 오히려 유리해요. 무슨 말이냐면 은퇴 3년에서 5년 전부터 200만 원으로 사는 연습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지금 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으로 사는 것처럼 지출을 관리해보고 나머지 300만 원은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200만 원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체감해서 심리적 충격을 줄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300만 원이 쌓이니까 실제 은퇴 후에 비상 예비비가 생기는 거예요. 재호 씨는 은퇴 2년 전부터 이걸 해봤대요. 처음엔 진짜 힘들었대요. 50년 넘게 쓰고 싶은 대로 쓰다가 갑자기 제한하니까요. 근데 그게 실제 은퇴했을 때 큰 도움이 됐대요. 이미 이 삶에 익숙해진 상태였으니까요. 충격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200만 원 생활에 진짜 적은 돈 부족이 아니에요. 역할 상실, 관계 단절, 시간의 공백이에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돈이 별로 안 드는 해결책이 있어요.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 규칙적인 운동 루틴을 만드는 것, 배움을 이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200만 원 생활의 질을 200만 원이 아닌 것처럼 바꿔줘요. 제가 오늘 만난 세 분, 선자 씨, 재호 씨, 명숙 씨. 이분들이 처음엔 200만 원이 두렵고 막막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자 씨는 이번 봄에 원예교실에서 키운 고추를 처음으로 수확했대요. 그 고추로 고추장 담갔고요. 아들한테 가져다 줬더니 아들이 눈물을 글썽거렸대요. 엄마 손맛이라고. 선자 씨가 그날이 은퇴하고 가장 뿌듯한 날이었다고 하셨어요. 재호 씨는 보건소 봉사 덕분에 자기가 거꾸로 더 건강해졌대요. 혈압도 잡히고 규칙적인 생활도 생기고 젊은 보건소 직원들이 재호 씨 오시면 반겨주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 느낌이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숙 씨는 이제 일기 외에 짧은 시도 쓰기 시작하셨대요. 글짓기 재능이 있으신 줄 이른이 돼서야 알았다고. 복지관 문학교실에서 선생님이 명숙 씨 글을 칭찬하셨는데 그게 학교 다닐 때 1등 한 것보다 기분이 좋더래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돈이 부족해도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 이건 사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분들이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200만 원. 부족하면 부족한 거예요. 그 현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200만 원 안에서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무게와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월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처음엔 무겁고 막막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선자 씨, 재호 씨, 명숙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200만 원이 내 한계가 아니라 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 말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당장 동네 주민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무료 프로그램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노후를 바꿀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200만 원 예산을 월별로 어떻게 배분하면 좋은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시니어 복지 혜택 총정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놓치시면 진짜 아까우니까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